네, 안녕하십니까. 과학과제 연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연구 논문 제목 정하기라는 주제를 통해서 강의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연구 논문 제목은 상당히 중요하죠. 네, 제목을 봤을 때 연구 논문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연구 주제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제목이기 때문에 제목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논문의 제목은 우리가 연구 목적의 압축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구 논문 제목을 그냥 정하라고 하면은 상당히 막연한 생각이 들죠. 연구 논문 제목이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은 어떻게 이제 정해야 되는가? 선생님이 이제 연구 논문 제목 정하기를 여러 논문을 분석해서 3원칙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핵심 키워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제목에 들어가야 할 핵심 키워드를 생각해서 제목에 포함을 시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특히 이제 과학 연구 논문의 경우에는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행 연구의 제목을 참고해서 우리가 과학의 제목을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학 논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내공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원칙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핵심 키워드 생각하기는요. 우리가 과학 연구의 경우에는 이제 핵심 키워드를 변수라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변수가 있는데요.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조절 변수, 매개 변수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독립 변수의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죠. 어떤 실험에 있어서 이 실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이제 원인이라고 하기도 하죠. 독립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속 변수는 그 결과, 독립 변수의 이제 영향을 받아서 실험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요인이 뭘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과학 실험에서 내가 결과적으로 측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종속 변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 변수는요, 이제 실험을 예를 들면 뭐 어떤 과학실의 환경 등과 같이 이제 뭐 어떤 인물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연구에 같은 경우에 성별, 연령, 거주 지역, 오타가 좀 많습니다. 연구에 조절이 필요한 요인이나 연구의 범위 설정에 고려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개 변수의 같은 경우에 원인과 결과 사이에 매개적 역할을 하는 요인입니다. 자, 좀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소개시켜줬던 이제 레고 마인드 스톰 로봇이라는 어떤 장치를 써서 프로그래밍 입문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과학 논문이 있습니다. 레고 마인드 스톰 로봇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입문 교육의 효과 측정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한번 이 우리가 변수 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구 제목은 레고 마인드스톰 로봇을 이용한 프로그래밍 입문 교육의 효과 측정이죠. 그럼 이제 독립 변수는 자,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레고 마인드스톰 로봇과 프로그래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가 영향을 줘서 결과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결과가 뭡니까? 교육의 효과죠. 그래서 종속 변수로는 이제 교육 단어로 분리하면 효과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조절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래밍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니까 이 교육 대상자 학생들이 어떤 뭐 연령대인지 맞죠? 아니면 이제 학교 급이 어떤지 또 뭐
프로그래밍 수업의 어떤 사전 지식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이 조절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개 변수는 이 수업에 있어서 당연히 어떤 수업의 이제 자료를 활용해서 수업의 어떤 효과, 결과를 연결시켜 주는 것은 이제 강사, 선생님이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다시피 조절 변수와 매개 변수는 우리가 이제 분석을 이제 따로 해야 되지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같은 경우에 실험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과학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연구 제목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같은 경우는 꼭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이제 제목에 어떤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절 변수와 매개 변수는 연구 제목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는 꼭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볼 건데 연구 제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 바로 딱 와닿아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와닿아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어떤 것을 밝히고자 한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간결하고 명확하기인데 학생들이 이 이제 원칙을 들으면 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럼 최대한 짧게 하는 게 좋겠구나. 짧게. 이거에 너무 이제 얽매일 수가 있는데 실제 논문 제목을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길이가 좀 길어요, 보통. 그래서 짧은 것이 아니고요. 짧은 것이 아니고 이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제목을 봤을 때 과학적으로 바로 해석이 가능해야 됩니다. 뭔가 이제 제목을 보고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고 이게 뭐지? 이러면은 좋은 제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학생들이 이제 와이파이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와이파이가 이제 끊어지려면 어디까지 멀어져야 할까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상당히 만족해 했는데 근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들으면 뭐 이제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과학적으로 만약 실험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이게 변수가 떠오릅니까? 와이파이가 끊어지려면 어디까지 멀어져야 할까? 이렇게 말했을 때 바로 딱 와닿습니까? 내가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겠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구나. 이게 바로 나타집니까? 아니죠. 뭔가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들었을 때 생각이 이렇게 많아지면 이게 어떤 실험을 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변수가 뭘까 이렇게 생각이 많아진다면 좋은 제목이 아닙니다. 그래 더군다나 와이파이라는 것이 이제 개념 자체가 좀 약간 애매한 경우도 있죠. 와이파이가 뭘까? 와이파이 어떤 이제 그냥 고유 명사죠. 그래서 이 와이파이라는 것이 어떤 과학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단어 자체도 선생님 생각할 때는 선별이 좋다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문맥도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이 결과가 먼저 나와 있죠. 와이파이가 끊어지려면 이렇게 결과가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좋은 문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그냥 수정을 가한다면 이렇게 와이파이가 보통 무선 접속 장치, 뭐 인터넷까지 포함되면 더 좋겠지만 무선 접속 장치의 근거리 통신망 이게 이제 와이파이입니다. 훨씬 더 이제 개념이 와닿죠. 무선 접속 장치의 근거리 통신망. 그리고 이제 수신기. 보통 이제 뭐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신호 수신기가 있는데 전파 수신기 거리에 따른 전파 신호의 세기 측정. 이렇게 하면 좀 더 명확하죠. 뭘 측정을 했고 독립 변인이 무엇이고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라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란 이제 과학 논문의 제목이 들었을 때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구나 이렇게 바로 떠올라야지 좋은 제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선행 연구의 제목을 참고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평소에 이제 과학 논문을 쓴다고 한다면 선행 연구를 전 시간에도 강조를 했는데 계속 보면서 우리가 그
이제 가장 좋은 훈련이죠. 예, 연구 논문을 틈틈이 보는 것이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데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선행 연구의 제목의 중요성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